선성하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조성은이란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뭐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금 막 불거졌는데 거기에 이제 박지원까지 또 가세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진실이 뭔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뭐 방구석 유튜버로서는 뭐 진실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윤석열 씨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 제가 볼 때 윤석열 씨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고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저쪽에서 어떻게든지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책략이라고 전 보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왜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는지 하는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예. 더불어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대권 후보로 나와야만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더불어에서 홍준표 씨에 대한 적용은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역으로 말하면은 홍준표 씨가 대권으로 나와도 대통령 후보 선거 나왔을 때 자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윤석열 씨가 대권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새겨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9월 30일까지 뭐 국민의힘당 뭐 당원 가입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 씨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제가 했던 얘기들을 오늘 한번 또 해줬어요. 제가 뭐라 했죠? 윤석열 캠프에 문제가 많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신당 창당을 했어야지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오늘 김종인 씨가 뭐 신문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캠프에 뭐 이런저런 사람 많이 붙어 있다라는 등 그러길래 뭐하러 이렇게 서둘러 입당했냐는 등 이런 쪽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나 김종인 씨나 의견은 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김종인 씨는 본인이 우대를 못 받으면 꼭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으로 김종인 씨는 뭔가 조금 불만이 생겨 좀 뭔가 소홀히 돼 자기를 그럼 꼭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예. 이렇든 저렇든 윤석열 씨가 김종인 씨랑 손잡는 거는 극구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은 윤석열 씨가 선명해 보여야 되고 그리고 대여 투쟁에서 최대로 가장 강한 어떤 기세를 보여줘야 이번 사건들 제2의 김덕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드라마들이 별볼 없는 건 다 끝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누차 했지만 복 중에 화가 숨어 있고 화 중에 복이 숨어 있다란 말 여러분들이 명심하듯이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인간의 리더십 보여주는 또 좋은 계기가 될 거다. 선명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니까 여기서 절대로 굽히지 말고 당당하게 더 대차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제가 또 박지원 씨 사주 한번 풀까 합니다. 예. 박지원 씨의 운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박지원 사주 동영상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푼 동영상.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경자년에 어떤 감투 쓴다고 얘기했어요. 경자년에 좋은 일이 생긴다. 자, 그 경자년에 바로 국가 정보원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또 다시 주장하고 싶냐면은 복 중에 화가 숨어 있고 화 중에 복이 숨어 있다. 어떻게 보면 박지원 씨가 경자년에 안기부장 국가정보원장인가 하도 그 용어들이 막 바뀌어갖고 나도 헷갈리는데 국가정보원장 된 것이 미국에는 언젠가는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신 복이었지만 예, 복 중에 화가 숨어 있다 이렇게 해서 박지원 씨한테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또 아주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은. 예, 여러분들. 인생은 내가 잘 풀릴 때에서 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안 돼서 바닥에 추락할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좋아진다고 믿는 어떤 강인한 마음이 있어야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강조하면서
여기서 이제 박지원 사주 풀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과거에 푼 박지원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 박지원 사주 미월에 태어난 신금인데요. 예, 이 미가 옆에 오가 붙음으로써 오미 화국으로 불로 바뀌었습니다. 불로. 예, 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임 합의돼 가지고 정화와 임수가 합쳐서 나무로 바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생 화로 가서 이 사주는 불바다 사주다. 불바다 사주다. 그리고 또 미도 또 뜨거운 모래입니다. 뜨거운 모래. 예, 그래서 신금 신약 사주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불이 너무 강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박수무당 사주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약간의 그 신기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 구단이란 말은 왜 듣냐 하면은 그 촉이 발달해서 그렇다. 그 촉은 뭐다? 불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무당을 우리가 환열하고 해요. 환열하고. 그게 무당인데 박지원 씨는 그 무당들 못지않게 불이 강한 사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경자년 이 사람이 잘 풀리냐면요. 불이 강한 신금이니까 용신은 뭐로 쓴다? 식상제살인 수를 용신 쓰는 겁니다. 수. 그 다음에 신금 신약이니까 금도 용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박지원 씨란 분은 금수를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수를 용신으로 쓴다. 자, 경자년 금수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쨌든 그 해에는 국가정보원장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은 요 좌우충 아닙니까? 그렇죠? 연지의 오화와 자가 충이 됐는데 충은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될 거는 월지나 일지충이 중요하지 연지충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이 중요한 건 뭐다? 월지충이나 일지충이고 그 다음에는 뭐 용신충 정도나 되는 거지 이렇게 연지의 충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자년의 좌우충이지만 연지충은 의미가 없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박지원 당사자는 여기 신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은 뭐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충 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에 연지충이 내년에 이제 이민년인데 만일에 원수이 있다. 신이 있다. 그럼 이시충인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인목으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일간에 따라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연지충은 하찮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 경자년에 대발이 난 거죠. 정말 좋은 운이 한번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좋은 운이 와서 내가 한 자리 했을 때 뭘 한다?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더 방심하지 않는다. 경계시 푼다인데 이번에 갑자기 조성은 사건에서 갑자기 뭔가 박지원 씨가 같이 밥을 먹는 건 팩트는 팩트니까 그건 맞으니까 어쨌든 구설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올해는 뭐다? 신축년입니다. 신축년. 신금까지는 좋아요, 운이. 그렇죠? 신금 신약이니까. 근데 축은 어떻게 했다? 축미충.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은 충은 일지충과 월지충이 중요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기 축미충은 상당히 불길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불길하다. 쉽게 말하면 여기 인수인데 미토가 인수고 축토가 인수인데 이 미토는 오미화국으로 불로 바뀌었고 근데 여기서 축이 오면서 축미 되니까 어떻게 했다? 인수가 깨진 거죠. 인수가 깨진 건 뭘 말하죠? 인수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이제 지혜, 건강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근데 인수가 축 났어. 그럼 뭐다? 그렇게 촉이 좋은 사람이 그렇죠? 촉이 좋고 그 신기 갖고 어떤 그 필이 있는 사람이 축이 나면서 뭐다? 그 기운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리석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어리석어졌다. 언제? 올 하반기. 8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좀 이렇게 평상시에 박지원이 아니게 조금 머리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 약간 좀 총기가 좀 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내년은 어떠냐, 이 사람이. 내년 이민년입니다. 내년 이민년. 자, 임수가 와서 용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정임합이 된단 말이에요. 정임합이. 그래서 용신 역할을 못하고, 중요한 건 지지인목이에요. 인이 오면 어떻게 된다? 인호하국이에요. 인호하국. 자, 불바다 사주에 불이 오면 어떻게 된다?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불이 강하면 금이나 물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경자년에 한 자리 했는데, 이민년에 인이 와서 어떻다? 인호하국이 되니까 불바다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 타버리는 거죠.
신금이 다 녹여지는 건데 내년부터 어떻게 된다? 나무에 운이 오는 거예요. 나무는 뭘 만든다? 불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민, 계묘, 갑진. 거기다가 대운도 을 미루 가서 미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오미하고 돼서 또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 운이 급속도로 기울 겁니다. 하반기부터 계속 기운다. 그래서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정미 6년 정도의 운이 너무 나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운으로 봐서는 작년도에 천정을 치고 올해 상반기에 더블탑을 치고 그리고 하반기에 충미충으로 급경사로 기울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운이 이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이런 거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성원 씨가 했던 어떤 일들 모르겠어요. 난 제가 무슨 진실을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닌데 분명한 거는 윤석열은 나 길티하다. 아무 죄가 없다라는 건 제 생각입니다. 제 뇌피셜은 윤석열 씨한테는 아무 꺼리낌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은 윤석열 씨 지금 한 최근 몇 달 동안 뭔가가 좀 이렇게 화끈한 맛이 없었고요. 뭔가 이렇게 매가리 없이 흘러왔는데 이번을 기화로 해서 다시 경금이지 않습니까? 경금에 상관이 발달한 총기가 되살아나면서 한번 대권 후보로 과감하게 좀 갔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살리면 오히려 더 호기가 된다. 윤석열한테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닌 걸로 많이 판명이 됐으니까 제가 볼 때 조성훈이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 제가 조성훈 사진 풀어보고 싶었는데 생일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생년월일을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풀지 못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해 보시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정세균 씨가 대권 후보에서 하차했습니다. 중도 하차. 그렇죠? 대권에서 중도 하차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게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붙어가는데 여러분들 운으로 봐서는요 이재명 씨는 축술이 들어와서 하반기 진짜 안 좋습니다. 운으로는 올해 정세균 씨가 운이 더 좋아요. 정세균 씨가 운이 자 근데 운이 좋은 정세균이는 오히려 낙마하고 운이 나쁜 이재명이는 지금 승승가도라는 걸 달릴 때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얘기했지만은 선거에서 당선은 운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물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이것이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푸는 사람들이 아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운이 누가 좋으면 누가 당선되고 운이 나쁘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키면서 선거에서는 당사자 운보다는 물상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제가 볼 때 운으로는 아주 잠깐 홍준표 좋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물상이다. 물상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이번 사태. 그렇죠? 조성원 씨가 던진 고발사주 의혹 이런 것들이 물상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어떻게 잘 이거를 활용하냐가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보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정권은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이번에 100일세 먹은 김영석 씨가 또 한마디 했지 않았습니까? 정권 교체 반드시 돼야 된다.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망해간다. 이런 뉘앙스를 아주 강하게 풍기는데 여러분들 100일세 먹은 분이 무슨 세옥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진실된 얘기고요. 그렇죠? 제가 김영수 사주를 보니까 금신강사주라서 거짓말 하질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예. 자 오늘은 이 박정윤 사주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의 가이드를 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